안녕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2회 필기 합격하신 거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또 전에 아쉽게도 실기가 1회 때 떨어지신 분도 여기 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물론 필기 대단한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데 또 2회 실기가 또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한 거고요. 1회 때 우리 기사하고 산업기사 1회 때 시험을 잠깐만 평가하고 바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합격률이 40%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보통 20%, 25%, 요 정도거든요. 적게 나오면 15%인데 이번에 40%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타임 차트, 시퀀스 쪽에서 오류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맞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산업기사 말고 기사 준비하신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합격자가 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단단히 좀 마음을 준비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준비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9%밖에 안 나왔어요.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문제가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준비하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예요. 물론 1회 때 지금도 딱 낙방하셔서 듣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보통 1년에 3번 시험인데 한 번은 어렵고 2번 쉬운데 한 번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2회차, 3회차는 좀 아주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들 공부를 게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 갖고 타이트하게 준비하셔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간에 1회차 때 산업기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합격률도 많이 안 나왔다. 기사는 합격률 많이 나왔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2회차 때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법령, KC 법령 요번에 좀 난리가 났죠. 청원도 들어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마 조심하게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 그러니까 뭐 접지공사라든가 법 바뀐 거 이렇게 간추리다 보면 나오는 부분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문제 뽑을 때 그런 걸 좀 심려를 했고요. 요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안 뽑았어요. 어려운 문제 안 뽑고 쉬운 문제 위주로 뽑으면서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좀 몇 개 가져왔고, 다음에 라이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 교수님이 시퀀서가 PLC 테이블 스펙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제가 할 때는 좀 난이도가 약간 높은 걸로, 하이클래스 되는 약간 높은 걸로 해서 문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20분 동안 지연된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여기 보면 그림은 어떤 변전소다. 변전소는 한정과예요? 수용과과예요? 변전소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한정과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한정과에서 변압기 상호 부동률, 여기 변압기가 메인 변압기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각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변압기의 용량을 누가 커버하는 거예요? 요놈이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얼마큼 사용하느냐? 그게 바로 1.3이다 이런 얘기고, 부하의 영역이 몽땅 0.9고 메인 변압기 임피던스가 4.6 써놓으세요. 이럴 때는 항상 써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TR 1, 2, 3가 10%. 여기 보면 154 버스가 뭐예요? 모선이죠. 그래서 모선에 0.4 써놓으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기준 용량은 얼마다 이렇게 주거든요. 기준 용량이 얼마다 100MV다, 10MV다 이렇게 주는데 지금은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무시하고 기준 용량 안 줄 때 무슨 용량이 기준이다? 그렇죠. 바로 변압기 용량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준 용량 안 줄 때 누구 용량이 기준이다? 변압기 용량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차단 용량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 줬잖아. 안 줬을 때 누가 기준이다? 당연히 변압기 용량 기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면 자, ABC에 대한 설비 용량, 수용률, 부동률 줬어요. 이건 부하의 부동률입니다. 여기 1, 2, 3 구할 때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표를 줬어요. 조심할 게 표를 줬을 때 표를 안 보고 선택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여기 154 변압기 용량, 52, 52 용량, 그 다음에 154 변압기 용량, 154 ABB 용량,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그 다음에 22 변압기 용량. 그래서 변압기 용량, 차단 용량, 공기 차단기하고 유입차단 용량 표를 주면 반드시 표를 보고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갑니다. 첫 번째 TR1의 변압기 용량 구하라. 항상 예전 변압기 용량을 어떤 걸 한다? 부동률 갖고 해야 되죠. 부동률 합성 체력 갖고. 그래서 여기 설비 용량이 얼마죠? 4,000에다가 수용이 얼마? 0.8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률이 얼마? 1.2. 변압기 용량 여기까지는 얘가 킬로와트죠. 킬로와트인데 변압기 용량 kV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역률로 나눠줘야 되죠. 얼마? 아까 몽땅 0.9라고 위에서 배웠죠? 0.9 하게 되면 요게 23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얼마? 여기 3000짜리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답은 3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따 뒤에서 컨닝 할게요. 자, 두 번째 TR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TR2는 설병량이 얼마예요? 3000에다가 수용률 0.84 똑같아. 1.2에다가 0.9 요건 아마 2100 얼마 나올 거예요. 요거 2900 얼마 나오고 2113점 얼마 나옵니다. 따라서 요것도 답은 3000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자, TR3입니다. 하나만 나오면 쭉쭉 나갑니다. 자, 설병량이 얼마? 6000에다가 0.92에다가 부등도 똑같아요. 1.2에다가 0.9 얘가 아마 5111점 얼마 나올 거예요. 대략 따라서 얼마짜리? 6000짜리 선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선정이나 쓸 필요 없고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 메인 변압기 용량 구하라. 요 세 개 구했어요. 두 번째 메인 변압기 STR은 여기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역률로 다 나눴죠. 이 세 놈을 역률로 다 나눴기 때문에 역률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단지 부등률이 뭐라 그랬죠? 아까 얼마나 그랬죠? 빨리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얼마 1.3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에 성하는 부등률 1.3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볼게요. 합성 체율로 구할 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부등률 1.3의 1이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 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1.3을 앞으로 빼봐. 1.3의 1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1.3분의 1이 만약에 0.75다라는 뜻이 뭐야? 얘네들이 동시에 사용할 때가 75%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1.3을 앞으로 빼면 무슨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3 위에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지? 라고 하면 1.3을 앞으로 빼면 되잖아. 그럼 앞으로 빼면 0.7든 0.8든 80% 75%를 따졌을 때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부등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부등률 얼마? 1.3에다가 무슨 값이 와야 돼? 계산값이 와야 돼요. 여기 선정화값 와야 돼.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선택해 보세요. 입으로 천천히. 계산값, 표준 용량값.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여기는 각 변압기에 걸린 최대 전력이잖아. 그 최대 전력이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가 1.3이라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무슨 값이 와야 돼? 계산값이 와야 되죠. 계산값. 계산값 와야 돼요. 선정값이 아니라. 그랬더니 얘가 8005점 얼마 이렇게 걸립니다. 따라서 선정을 해야 돼. 어디서? 154 변압기 여기 만짜리가 딱 있네. 따라서 답은 만짜리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KV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번 구했고요. 자, 3번은 이제 차단 용량인데 요거 지우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 다음 1차 측의 차단기. 1차 측의 차단기 어디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 여기 차단 용량 구할 때 끌고 와요. 차단 용량은 아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 P 이걸 이렇게 구한다 했죠. 물론 이거 말고 뭐 있었죠?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원 곱하기 전격 차단열 이거 말고 이걸로 구하면 되잖아. 자,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할 때 항상 무슨 측을 기준한다 했죠? 전원측을 기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구하라 전원측이 만약에 이거 구하라 전원측이 근데 왜 전원측을 기준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외우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집 이렇게 볼까요? 우리 집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 콘센트가 있고 여기 두꺼비지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있고 계량기가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요 콘센트 내가 작업하다가 팍 하고 불꽃 튀었어. 합선됐어. 합선되면 우리가 보통 단락질 몇 배? 20배가 된다고 했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20배 큰 전류는 여기서 만들어질까? 여기서 내려올까? 빨리 얘기해봐요. 20배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뭐 그냥 합선시켜서 전류 크게 만들어서 에너지 쓰면 되겠네? 말이 아니지. 용접과 똑같은 거 아니야. 용접도 어떻게 돼요? 쇼트시키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서 큰 전류가 내려오는 거죠. 큰 전류가 내려왔을 때 얘가 차단을 해서 얘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어디서 내려오고? 전원측이죠, 전원측. 전원측에 내려온 사고 전류를 차단해서 이걸 보호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에서 내부 고장이 나면 단락전류가 내려오니까 이 차단기가 내려오지 못하게 끊어서 얘를 변압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고 전류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측을 기준한다는 얘기야? 전원측을 무조건 기준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고 전류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전원측을 무조건 기준하는구나. 그러니까 얘 구할 때 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몇 프로? 0.4에다가 100에다가 몇 MV? 한 또 물어볼게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은근히 헷갈려. 그럼 여기 아까 8,005점 이거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 1000 많게는 10MV일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왕케브일까요? 10M일까요? 아니면 계산값일까요? 여기 들어갈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집어넣은 거예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대 전력, 최대 용량 구할 땐 이거지만 차단기는요.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그럼 변압기 보호할 때 만약에 8,500 이거 계산값을 집어주면 이 차단기는 요거만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약 20 정도는 2,000짜리는 보호가 안 되겠죠. 용량이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선정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10M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선정했기 때문에 10M까지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값을 선정하면 되는데 요거 아마 얼마나 하면 아마 2,000 나올 거예요. 컨닝님 할게요. 컨닝 얼마? 2,500. 죄송합니다. 컨닝 잘못했어. 2,500. 따라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그 표 보고. 그래서 얼마짜리? 3,000짜리 선정. 선정이라면 안 써도 됩니다. 다시 앞으로. 네. 길 왔네요. 자, 앞으로 갑시다. 자, 앞으로 가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요거 용량 구하네. 요거 용량 구할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요게 4.6%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4%지. 그 전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사고 전류가. 그럼 얘하고 직렬이잖아. 따라서 차단기 용량은 차단량 어떻게 가면 되고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0.4하고 4.6이 직렬이잖아. 에다가 100에다가 몇 MV? 그렇죠. 10M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10 하게 되면 컨닝을 할게요. 여기 얼마 나오냐면 200. 그래서 아까 표에 보면 200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자, 3번, 4번 구했고요. 요것도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에 87번 계정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물어볼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87T라고 안 주고 그냥 87로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율차동 계정기야. 오케이? 87 줄 때는 그때는 주변학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87T니까 이 T가 메인 변압기죠. 그래서 주변학기, 비율차동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무것도 안 줄 때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안 줘. 안 주고 똥을뺑이 딱 주고 여기에 어떤 계정기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87T라고 반드시 써야 돼. 결론은 87T라고 주면 주변학기, 비율차동 계정기. 안 줘도 87 비율차동 계정기. 주변학기, 비율차동 계정기. 만약에 87로 주면 뭘로 대답하면 돼? 주변학기 빼고 그냥 비율차동 계정기 이렇게 쓰면 돼. 가끔 선생님 이거 전류차동 계정기 아닙니까? 또는 이거 그냥 차동 계정기 아닐까?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드신 분들이 실수한 거예요. 원래 87번 계정기는 차동 계정기가 맞아요. 그래서 차동 계정기 전압차하고 전류차가 있는데 전류차를 많이 썼거든요. 그럼 전류차동 계정기를 사실 다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20, 30년 전에. 억제 코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다 그거 쓰고 있거든. 그럼 기호를 그 번호를 따로 써야 되거든. 뭐 87, AS를 하든, 87을 5로 하든, 뭐 바꿔야 돼, 기호를. 그냥 그 기호를 그대로 냅두고 명칭만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87번 계정기가 전류차동 계정이니 비율차동이 막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는 게 두 개 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류차동 계정기 지금 안 써요. 그게 5란 말이야. 사실은 그 기호를 87개, 원래는 이제 디프런트 릴레이, 요게 전류차동 계정기고, 그 다음에 비율차동기는 레티오 디프알이거든요. 당연히 기호가 명칭이 달라요. 약호가. 근데 번호는 얘가 그냥 87이고, 얘도 87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혼동이 오는데, 빨리 이제 번호 체계를 좀 다시 확립할 때가 필요합니다. 다 맞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게 그거 하나 중에. 자, 51번 과전류 계정기고요. 1번과 4번부터 알맞은 심벌을 기입하라. 여기다 직접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려요. 요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기에는 여기 3번, 4번이죠. 여기 CT고요. 그죠? 요거 CT고 요거 PT잖아. CT와 PT 사이에 MOF죠. 당연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돼? 전력계가 있고 전력량계가 있고 파워팩터. 역류계가 있고 프리퀀스, 주파수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분명히 변전수라 그랬죠. 변전수는 무슨 개념이야? 한전거라 그랬죠. 한전은 전기를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전력량을 알 필요 없어. 현재 걸린 전력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전력량계를 쓰면 안 되죠. 얘가 빠져야죠. 만약에 여기 변전소가 아니라 어느 수용가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 전기요금을 내야 되니까 사용 전력량을 요금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킬로와트하고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변전소이기 때문에 요거나 세 개 중에 두 개만 여기다 기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개 써라 여기다 하나 더 주고 3개 써라 그러면 3개 하면 되고 2개 써라 2개 쓰면 되지 전력 양계를 절대 쓰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용과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초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왕할 때 조금 도움을 더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수선 설비에서 이렇게 MOF가 이렇게 있잖아요. MOF가 있고 여기 하나가 딸랑이 있어. 이거 뭐예요? 킬로와트를 써야 돼요? 킬로와트 아워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결정.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왜냐하면 일반 수용가에서는 뭐예요? 사용 요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적돼서 읽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곱해져서 읽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전력 양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은요, 끝나고 나서, 여기 강의 끝나고 나서 별도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 대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 중에 저희가 이제 두 분을 선정해서 한 분은 이제 저희가 실기책 드리고요. 한 분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인천 대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기 한 달 수강권을 선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 하신 분들. 자, 어느 공장에 예비전원 설비 발전기 설계하고자 어느 조건에 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틀리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간연도에는 사실 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요렇게 이용해서 간연도. 이게 뭐냐면 기동부하가 큰 경우 발전기 용량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 발전 용량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정상 우선 시 부하를 걸었을 때 발전 용량 구하는 게 있고 기동부하, 시동부하가 큰 경우 발전 용량 구하는 게 있는데 요번에는 두 가지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면 시동용량, 기동용량이죠. 기동용을 안 주고 변압 용량 구하라. 그럼 이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발전 용량. 만약에 기동부하가 크다. 경우는 요 기동부하 공식을 이용해서 요걸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다 물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씩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전체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바로 문제는 발전기에 걸리는 부하의 합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기동부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이걸 다이렉트로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읽어볼게 표가 있는데 헷갈리게 많아. 150짜리 전동기가 2대가 있어요. 오케이? 100짜리 4대, 50짜리 3대, 전등부하는 50짜리가 1대겠죠. 자, 그 다음에 역류는 모두, 전동기 역류는 0.95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등은 1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요게 설비 용량이죠. 그러면 설비 용량이다 수용률을 곱해야 최대 전력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수용률은 용량의 최대인 전동기. 아이고, 참 치살. 요게 150잖아, 요게. 150 제일 크잖아. 요게 2대니까 한 대는 수용률이 1이란 얘기야. 에? 한 대는 1이고 나머지 기타 여기 2대 중에 한 대 뺀 나머지 쭉 여기까지는 얼마? 80%를 한다. 치사하다. 그 다음에 전등부하는 수용률이 1이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보면 자, 150짜리가 있어요. 150짜리인데 수용률이 얼마? 하나는 1이라 그랬죠? 곱하기 1. 맞죠?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용률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률은 모두 다 얼마나 했어요? 여기 보면 모두 0.95니까 요거 뭐 둬야 되고요. 요걸 이렇게 될게요. 요걸 이렇게 해서 요걸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더하기 곱하기 1은 150이니까 왜? 역률을 나눠줘야 되잖아. 변압기 발전 용량 켈빈이니까. 에다가 들어갑니다. 150짜리 한 대에다 플러스. 그 다음에 100짜리 4대. 예, 플러스. 50짜리 3대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요 놈의 수용률이 얼마나 됐어요? 여기 보면 0.8 곱하면 되고요. 에다 플러스 전등부하 50짜리가 있는데 역률이 1이죠? 나눌 필요 없죠? 수용률이 또 얼마야? 1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요거 굳이 얘기한다면 나누고 곱하면 그래도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요걸 할 필요 없어.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전체 계산하면 여기에 얼마가 나온다. 그 다음에 착각 뻔했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큰일 날 뻔했네. 발전기용의 여율은 10%로 넣는다. 10%. 그 10%를 넣어주니까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 1.1배.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틀릴 뻔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게 대략 877.11 나온다. 이렇게 컨닝합니다. 발전기 용량은 이제 피상전력의 KVA이고. 자, 요번에는 요걸로 구하겠습니다. 2번.
부하정 전도 기동. 그래서 이건 기동부하, 시동이 기동부하입니다. 기동부하가 큰 경우 발전 용량은 어떻게 구하죠? 전압강화분의 1에다가 빼기 1에다가 가도 리액턴스 곱하기 기동 용량 이렇게 하죠. 따라서 전압 강화는 몇 프로였어요? 여기 20%, 0.2분의 1에다가 가도 리액턴스가 얼마? 25, 0.25. 자, 기동 용량이 얼마? 몇 kV? 800kV.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 나와요? 877 나옵니다. 88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80 구했습니다. 얘는 88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77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발전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큰 놈도 해야 돼? 작은 놈 선정해야 돼? 아니, 만약에 작은 놈 선정하면 큰 놈 걸릴 때 기동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큰 놈을 설정을 해야지.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가보니까 1.1배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요거 10% 저도 많이 실수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적용하고 여긴 적용 안 하는 거. 그거 지금 했잖아, 1.1배. 읽다가 딱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냐면 1번과 2번 계산값 중 어느 쪽을 어느 쪽이 큰 놈이죠. 그래서 2번 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쪽 값을 기준하여 큰 쪽을 기준해서 정한 그 값을 쓰고 발전기 용량을 구하시오. 그럼 발전 용량 얼마야? 880이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표준 용량이라고 물어봤다. 발전기 표준용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880이었으면 안 되고 1000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런 분이 있고요. 아니다. 그때 간이온도 나왔을 때 이건 표준이 아니라 그냥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계산값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뭐가 돼요? 1번과 2번 것쯤에 어떤 큰 쪽을 기준한다. 따라서 880이다라고 해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다 요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값 중에서 큰 쪽을 기준해서 따라서 800이다. 답은 880이다. 880 이렇게 선정한다.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쉬울 것 같죠? 네,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끝나고요.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2번, 3번 풀어봐도 다 틀립니다. 실수예요. 2번, 3번 해도.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그래요. 이 실기는 여러분들 고생해서 필기 어렵게 합격해서 실기 넘어왔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기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사실은 새로운 문제를 맞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18문제에서 3개 정도는 새로운 문제야. 그건 3개면 4개까지 합시다. 그럼 20이니까 20문제. 그래. 6점짜리만 따져도 결국 넉넉 잡고 75점까지는 간이온도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온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문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풀어봤잖아요. 이 간이온도를. 풀어보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이거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면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덜렁덜렁 풀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그래야 풀어야 마무리까지. 그래,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복습을 2번, 3번 하잖아요. 잔소리가 아니야. 2번, 3번 하다 보면 본인들이 계산기를 막 두들겨봐. 근데 머릿속에는 대충 이 정도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두들깁니다. 그래. 이 정도 나오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온도를 2번, 제가 항상 3번 이상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그 댓글 중에 자기는 호수란 분이 간이온도 20년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붙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20년이다? 그럼 다른 분도 처음에 하시면 20년 볼 수 있는 아닙니다. 요번에 필기 붙으시면 20년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간이온도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기초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주장하냐면 10년을 보든 15년을 보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걸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3번 이상 봐야 돼요. 간이온도 20년치를 2번 보면 안 됩니다. 3번을 봐야 돼. 3번 이상 보게 되면 본인이 실수한 걸 알아요. 그래서 3배수 법칙이야. 3번 이상 봐야 돼요.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문제. 요 놈은요, 속된 말 때려 죽여도 정말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야, 내가 간이온도 지금 간이온도를 지금 20년치를 찍고 있거든요. 사실은 20년치를 계속 찍고 있는데 아마 간이온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번데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번데기. 번데기. 이 번데기하고요. 번데기하고 이거 제일 많은 것 같아. 차단 용량하고. 제가 볼 땐 이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간이온도에. 근데 이제 요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우리 요번 4월 20일 날 라이브 15문제 빈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눈 감았다가 빠졌는데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9.8로 하는 경우가 있고 9.8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6.1 이렇게 9.8로 할 때는 이렇게 볼까요? P는 9.8에다가 QH 할 때 Q가 뭐냐면 유량이죠. 근데 이거는 항상 뭐냐면 유량이 매단 3승포 세크가 된다는 거. 초로 계산해야 돼. 초. 그러니까 여기 매 분이잖아요. 분이니까 60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귀찮아요. 이걸 9.8로 60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6.12 효율에다가 여기 효율 들어가죠. 그 다음에 QH에다가 개수로 곱하면 돼요. 여기도 K 개수 곱하면 되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6.12에다가 효율이 얼마예요? 효율이 0.7.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 13. 높이가 20. 개수가 얼마? 1.15. 요거 했더니 킬로와트예요. 킬로와트입니다. 계산했더니 반올림에서 셋째짜리 반올림하죠. 그래서 69.77킬로와트 나온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제가 말한 건 여기 아닙니다. 계산 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콘덴서 용량 얼마로? 여기 보면 80호짜리를 얼마로? 예, 95%. 이건 쉽잖아요. 쉬우니까 콘덴서 용량은 P 탄젠트, P가 유효 전력이죠? 여기서 이거 구했잖아요. 그래서 69.77에다가 0률 0.8짜리 빼기 얼마? 0.95. 그럼 얘가 0.6이고 예, 1-0.9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는 무조건 단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콘덴서 용량은 KVA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끔 이걸 K바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쓰지 마시고. 어떤 분은 깜빡하고 마이크로 페롯 이렇게 쓰신 분인데 조심하시고 반드시 KVA가 기본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는 또 이거 문제 말고 어떤 유형이 또 있냐면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거 말고 만약에 이거를 VV 변압기 무슨 결선에서 그래. VV 결선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야. 이렇게 펌프 용량을 공급하고 있다야. 따라서 이럴 때 뭐냐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V 결선일 때는 루트3 곱하기 몇 대 용량이죠? 한 대 용량이죠. 그럼 요 한 대 용량 권한 얘기 아니야. 그럼 한 대 용량은 어떻게 돼? 여기 요 놈이잖아. 요 놈이 요 놈이란 얘기. 69.77. 69.77에다가 루트3 나누면 돼요. 루트3 나누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얘는 킬로와트잖아. 그지? 그럼 변압용량 KVA잖아. 그러니까 역률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죠. 그래서 0.8 이렇게 나눠서 실수하지 마.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요 문제 갖고 콘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V결 쓸 때 한 대 용량 물어볼 수 있다. 오케이? 예, 이렇게 또 다양하게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는 건 뭐냐면 쉬운 문제 같지만은 다양하게 섞어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실수하기 아주 좋은 문제를 위주로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쉽습니다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 푸세요. 근데 어려운 거 푼다고 다 나온 건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요거요. 접지장 구하는 겁니다. 요게 나올 때가 참 됐어요. 요게 워낙 간연도에서 꽤 나오는데 지금 3년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풀 수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주접지 RA라고 하고요. 요걸 RB라고 하고 요걸 RC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저항값을 측정했더니 얼마? 여기 볼까? 요거 30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30. 요건 얼마? 요거 40이라고 하고 요걸 50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에 저항값을 구하셔. 근데 간연도에는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다 물어봐. 예를 들어서 RA의 저항값, RB의 저항값, RC의 저항값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읽으니까 세 가지 다 외워둬야 돼요. 자, 근데 원래는 세 개죠.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풀면 이게 뭐야? 3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우리 연립하면 아파트 생각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정식 하면 머리에 지진 나잖아. 그죠? 그래서 어느 책에는 방정식을 다 해놨어. 예, 그래서 본인이 혼자들 하시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잘만 따라하세요. 어떤 간에 얘가 RA가 얘가 주접지라고 합시다. 이것 뺀 몇 개야? 하나, 두 개죠? 두 개니까 2분의 1이야. 요거 뺀 2분의 1. 똑같아요. 요거 뺀 2분의 1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요는 G끼리 연결된 거. RA끼리 연결된 건 무조건 도하면 되고 내 편이니까. 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나랑 연결 안 된 거 빼주면 돼. 내 편 아니면 바로 차버립니다. 그지? 예. 바로 차버려요.
자, 그래서 내 편 골라. 요놈하고 요놈 연결돼 있네? 그렇지. 30하고 50 연결돼 있네? 요놈은 나랑 관계없어. 남의 편이잖아. 빼줘. 40 하면 되고, 빼기예요. 빼주면 되고. 자, 요놈 볼까요? RP. 요놈은, 나랑 붙었고, 요 나랑 붙었지. 그렇지. 30 더하기 40이고, 나랑 관계없는 50 빼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 그럼 당연히 요놈 뭐야? 나랑 붙은 놈이 누구란 얘기? 내 편. 요놈하고 요놈이지. 그래서 50에다가 또 40에다가, 요놈은 나랑 관계없지. 발로 차버려. 30 이렇게 하면 각각의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 저항값, 요거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면 RG3죠. 요놈이니까 나랑 연결된 게 누구야? 요놈하고 요놈이지. 내 편이니까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편은 빼줘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15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접지장 측정하는 게 뭐가 있죠? 접지장계가 있고, 그죠? 접지장계 있고, 브리지로 대답하라. 그럼 뭐예요? 콜라시 브리지.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콜라시 브리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접지장계 측정 방법 있죠? EPC 꽂는 거 10m씩 띄워서. 그런 것까지 가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라이브는 어렵지 않은 문제 위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이라는 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셔라. 1번과 2번의 간단한 명칭과 설명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간연도에는 어떤 형태가 나왔냐면 1번은 뭐 직렬 리액터죠. 시리얼 리액터. 그죠?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방정 코일이고요. 디스차지 코일. 그래서 요게 DC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직렬이니까 시리얼 리액터고 요게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방정 코일은 전원 개방시 콘덴서 잔류를 방정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간단하게 쓰면 돼요. 뭐 인체 감저 방정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건 잔류를 방정이고, 시리얼 리액터 고주파를 제거해서 또는 고주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한다 쓰면 되고, 콘덴서는 부하의 역류 개선 요것만 쓰면 돼요. 이런 건 뭐 그냥 무시. 부하 역류 개선. 요건 되게 쉽죠. 근데 이게 간연돼서 어떻게 나오냐면 또 나오는 게 요것도 뭐 달로기를 물어봐요. 달로기. 예? 달로기 아니고 차단기. 달로기 안 물어봤어요. 달로기하고 여기 52하고 CT만 물어봤네. 맞아. 52는 뭐예요? 그렇죠? 사고 전류 차단 및 부하 전류 차단. 아니면 여기 부하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사고 전류 차단 및 전원 개방. 전원 개방. 당연히 이쪽에 부하가 아니죠. 콘덴서기 때문에 전원 개방이고, 또는 사고 전류 차단 및 전원 개방, 또는 뭐 사고 때 콘덴서 개방, 이렇게 콘덴서를 개방시키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알아두시고, CT는 뭐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왔냐면,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던 문제인데, 제가 논란되는 문제 얘기할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시오. 어떤 거? 직렬 리액터, 방정 코일, 전력용 콘덴서를 여기다 그림을 그리래. 도시화시오. 와,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는 알아. 여기는 콘덴서라는 것은 지나가는 다 알아. 지나가는 사람도. 온라인이니까 말 조심할게요. 하여튼 지나가는 다 알아. 이거 누구나. 콘덴서라는 거. 근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림을 그리시는 문제가 나왔어요. 6년 전에. 그러니까 안 나왔어. 왜 그럴까? 왠지 그리고 싶어요. 자, 볼게요. 요걸 컨닝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 그림 맞아요. 직렬 리액터가 이렇게 맞습니다. 요거 직렬 리액터, 요거 직렬 리액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방정 코일이 맞아요.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쪽이 방정 코일이고 얘가 아니고 방정 코일이다. 이쪽이 직렬 리액터. 이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시기 많은데, 저도 이게 참 애매해서 3원 콘덴서에 어떻게 통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압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래, 방정 코일이 위에 있고 직렬 리액터가 위에 있고 방정 코일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대. 우리 보통 저압일 때는. 근데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렬 리액터가 여기 있고 방정 코일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직렬 리액터가 여기다 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압이다 보니까, 특고압이다 보니까 콘덴서 용량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메가 CV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이 전압 제곱 비례하니까 전압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충족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쓰냐? 투입 서지, 개폐 서지가 많이 그러니까 투입 서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콘덴서 투입하게 되면
콘덴서에 대한 진상 전류가 흘러서 거기에 대한 투입 서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터를 달아서 그걸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콘덴서 위에다 직렬 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래 그림을 그려라고 할 때는 A가 DC가 아니라 여기에 뭐다? 직렬 리액터고 여기 바로 방정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그림을 그리고 옛날 간연도에는 3개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간연도는 CT하고 차단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 그림을 채우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요번에 불평형률 나올 때가 됐죠? 단상 3선식은 요즘에 안 나오기 시작하죠? 빼버렸어요. 근데 불평형도 옛날 쌍팔년도 한 98년도 그때 많이 나왔거든요. 1년에 2문제씩 나왔는데 요즘에 뜨문뜨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줬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은 불평이다. 1번. 삼상에 대한 거. 삼상은 몇 프로이야? 그렇죠. 30%를 초과하지 마라. 불평률이.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은 몇 프로? 그렇죠. 40%를 초과하지 마라. 40% 이하 이런 얘기죠. 자, 그림에서 설비 불평형률을 몇 %인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는 전혀 전동부한데 여기 보면 다 KV죠? K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묶을까요? 여기 L1이고 요게 L2고 요게 L3잖아요. 이거 바뀐 거 아시죠? RST가 R, S가 T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바뀌었다고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상이 바뀌었구나 기호가. 그러면 L1은 누가 걸렸어? 요놈이잖아. 그죠? 1.1.3, 6.5죠? 6.5가 걸렸고. 자, 요번에 여기 L2에 걸린 요놈이죠. 2, 1.5, 1.7. 요 3개 걸린 거죠? 이렇게 3개 걸렸습니다. 요게 이제 계산하면 3.5에다가 대략 더하면 5.2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양쪽 걸린 건 5.5죠. 그래서 제일 큰 놈이 6.5고 제일 작은 놈이 5.2죠.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삼상 못하니까 됐고 요거만 계산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밑에가 총 설비 용량이죠. 총 설비 용량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킬로와트가 있고 kV가 있어. 항상 여기서 뭐냐면 피상값 기준이야. 그래서 설령 만약에 얘가 킬로와트를 주면 역률로 나눠서 반드시 kV 피상값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VA든 KVA든 피상값을 한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단상 부하의 최대 빼기 최소가 된다. 자, 그러면 밑에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돼. 안 풀게 여기서는요. 다 더하면 돼.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제일 큰 거 빼기 제일 작은 거죠. 6.5가 제일 크잖아. 제일 작은 게 5.2잖아요.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얘가 얼마 나왔어요? 17.03 나왔다. 근데 간연도에는 이렇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몰랐어. 설비 불평률을 구하고 계산하고 설비가 양온지 불량인지 판정하시오. 양온지 불량한지 판정해라. 그치?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17.03 양호 불량. 양호지 30% 안 넘었으니까 그래서 설비 양호 이렇게 답까지 써주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1번의 원칙 설비 불평률 30%를 굳이 따라하지 않다. 30%를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끌고 왔냐면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 회로 자격을 어떻게 통과가 됐어. 그럼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 61점 60점 합격해서 근데 막상 외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내가 어떻게 오냐 두 가지가 있어. 앞에만 따서 그죠? 앞대가리만 따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키워드 위주로 이런 게 있어요. 딱 포인트 위주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냐 보세요. 조합일 때는 그래 전용 변압기. 그 다음에 100 역부결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용 변압기 100 역부결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다 외웠죠. 그럼 정독을 해. 저압순에서는 전용 변압기. 고압특과에서 100kV 이하 단상부하. 고압특과에서 100kV 이하. 최저차가 특과 순에서 100kV 이하 단상부하가 2대가 역부결선. 이렇게 3번 읽은 다음에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럼 써진다니까요. 이거를 통째 다 외우려고 그래. 통째 이거를 무식하게. 그럼 언제 외워 이거를.
우리 아들내미 핸드폰 보는데 못 이우고 있는데 이걸 언제 이우냐고, 이거를.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술사 같은 분들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서술형 이만한 두꺼운 거 다 이우잖아. 그거 다 어떻게 이웁니까? 못 이워요. 뭐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웁니까? 다 까먹는데, 줄줄 세는데. 그러니까 딱 키포인트만 외우는 거예요. 기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운 다음에 어떻게 돼? 정독을 하는 거예요. 딱 정독. 그리고 나서 아까 이어서 뭐 그래 전형면 이렇게 100 두 대 역구결선. 그리고 써보는 거야. 써진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외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여러분들 세 가지만 쓰았나요? 예, 네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간연대는 네 가지 다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좀 쉽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가로 이렇게 전형면 학기 100 역구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나올 때는. 그러나 지금은 다 쓰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 외우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요령 피워서 암기하셔라. 자, 8번 이렇게 문제. 요거는 이제 모선인데요. 이거 이제 1호사에서 우리나라 이제 1호사에서 이중 모선 방식 사용하면서 이제 무정정 공급하기에서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겁니다. A 모선, B 모선 다 있는데요. 잠깐 먼저 볼게요. 이중 모선에서 평상시에는 넘버 1은 A 모선, 넘버 2는 B 모선, A 모선, 넘버 2는 요거 B 모선입니다. B 모선. 넘버 1은 A 모선, 넘버 2는 B 모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달록이니까 여기 넘버 1이니까 A 모선 요거죠. 여기 온돼 있고 요건 오프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A 모선만 물어봤죠. A 모선. A 모선만 물었기 때문에 요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단락방지라고 합니다. 단락방지. 단락방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뭔지는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CB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먼저 A 모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절주의 순서 ON, OFF로 표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되지. 얘를 집으면 쇼트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팍 집어넣으면 쇼트난단 말이야. 그 얘를 끄면 정전되잖아. 이 전기가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1온, 32온, 그 다음에 30온을 딱 시켜요. 그럼 얘하고 이렇게 붙었지. 그럼 얘하고 얘가 등전이가 돼, 등전이. 등전이게 되면 전이차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요놈이 등전을 딱 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12온을 딱 시키는 거야. 그럼 12온을 딱 시키면 얘하고 등전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안 흐르지. 그 쇼트가 안 나잖아. 그리고 나서 11 오프 하는 거예요. 그럼 11 오프 해놓으면 딱 꺼지면 전류가 쫙 나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될 때 어차피 복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복귀하려면 또 어떻게 돼? 등기를 맞춰줘야지. 그럼 원래도 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30 오프 차단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2 오프, 31 오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원상 복귀해야 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원상 볼까? 31온, 31온, 그 다음에 32온 하고 30온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등전 시켰잖아. 그렇지. 12온을 시켜야지. 12온, 죄송합니다. 11온 시켜야 되죠. 11온 한 다음에 12오프. 끝났잖아. 그러고 나서 등전이 11온 시켜도 등전이 시켰기 때문에 쇼트가 안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프, 그 다음에 32오프, 31오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실 얘하고 헷갈리죠? 얘하고 어떤 거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떤 걸 하든 먼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 모선 했고요. A 모선 했고요. 우리 심심하니까 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약간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32 B 모선 이렇게 B 모선. 자, B 모선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B 모선은 어떻게 될까? B 모선 요거니까 여기 온돼 있고 여기 오프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오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뭐부터? 똑같아요. 31온, 32온, 30온 한 다음에 누구? 21온 해야지. 그럼 21온 한 다음에 누구? 얘 오프가 되죠. 22 오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원래도 가야지. 그래서 오프 시키면 되죠. 나머지 똑같고 오프 시키면 돼. 요거 맞았을까요? 그 다음에 35프 요거 이어서 가는 거예요. 35프 그 다음에 31 오프 그 다음에 32 오프 이렇게 되죠. 자, 복귀하는 거 이제 아시겠지? 이제 복귀하는 거. 복귀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할게. 어떻게 돼? 온. 누구 온? 22 온. 21을 오프해야 되겠죠. 얘 온해도 상관없죠. 등기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 하면 되겠죠. 그러면 B모선. 관련되는 당연히 A모선하고 B모선이 다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두시라. 10번, 20번, 30번에 대한 설명은 기계 명칭이 뭐냐? 차단기. 예. 이걸 굳이 모선 연령용 차단기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차단기 쓰시면 되고 11, 20일은 달록이죠. 그러니까 달록이 갖고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등전시켜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무정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모선 점검할 때 모선 점검을 왜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볼트 조이거나 먼지 같은 거, 거미줄 같은 거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점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1호사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선 점검할 때. 자, 넘어갑니다. 자, 9번. 이런 문제 오랜만에 딱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보통 변압기 3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V 결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VV 결선이라는 건 대부분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닙니다. Y 결선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이 VV 결선도 제가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비접지식입니다. 비접지. 어차피 얘는 6,600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6,600원 비접지입니다. 그러나 22,900원 뭐예요? N상이 있으니까 이거 22,900이잖아. 요거는 그래서 여기 접지가 됐기 때문에 접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변압기 한 대, 두 대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 1차 측에 COS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COS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콧목 찍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콧목 찍고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COS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보통 변압기 2차 측은 COS 저압 퓨즈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접지하고 혼촉방 접지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비접지에서 VV 결선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죠. 여기 보면 극성 있잖아요. 극성. 여기 보면 이제 극성이 있으니까 어떤 극성? UV가 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갑니다. 구멍 찍고 이렇게 찍어서 COS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구멍 찍고 V와 V끼리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운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극성이 안 맞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얘는 전류가 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꼭 전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지울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릴게요.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전류가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죠? 얘도 전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전압이 변색이 되게 전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연결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COS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이렇게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2차 측에 접지해야 되죠. 근데 여기 N상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끌고 와서 이렇게 여기다 물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굳이 또 얘기한다면 여기 이제 변압기 외암이잖아요. 외암도 원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이제 TN 접지라고 배웠죠. TN 접지 어떻게 배웠죠? 아니 보통 TNC가 있고 TNS가 있고 TNCS가 있잖아. 그죠? 이게 공통 접지 아니야. 통합 접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FM 들어간다면 원래는 얘와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사실은 요것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죠. 노출 도전성 부분이 변압기 외암이잖아.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N선. 그래야 얘가 결국 뭐야? 팬이 되는 거지, 팬. 응? 중성성 역할도 하면서 팬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연결하는 게 완벽하게 되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저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까지 여기다 연결을 맞나 틀리나? 사실은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 뭐 TN 접지한다, TN 접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다 연결해야 되죠. 그리고 얘가 중성선이 아니라 팬이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팬이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접지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여기 9번까지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9번 문제만 잘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9번 다음에 10번, 11번 문제는 10번 문제죠? 요 한 문제가 지금 이제 자동 올라오지 않아서 여기 9번까지만 문제 풀고요. 아마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시간 되게 되면 제가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애청 바라고요.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